안녕하세요, 서디고 학생들. 자, 오늘은 산염기에 대해서 배운 지 이제 5번째 시간이 됩니다. 5차 하시고요. 오늘까지 산염기에 대한 내용의 진도를 나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차시 수업에서 202페이지에 대한 탐구하기 영상을 올려드렸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하시고 탐구하기에 대한 내용은 뭐 그런 거죠. 홈판에 염산과 수산나트륨, 그러니까 산용액과 염기용액을 각각 용량을 다르게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각 홈판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산의 특징이 우세하냐, 용기의 특징이 우세하냐. 그래서 지시약, BTB 지시약을 넣어놨을 때 홈판 안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탐구 활동이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묽은 염산의 온도는 21도였고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의 용도도 21도였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이제 높아진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묽은 염산의 부피가 이제 10ml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2ml면 얘들은 이제 이 정도가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남는 애들이 이제 염산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산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형태를 가집니다. 8하고 4가 만나면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염산이 이제 4가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의 이제 부피가 이제 같을 때 얘들은 이제 6 정도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서 가나 나에 비해서 다가 반응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라 같은 경우에는 염산이 4고 수산나트륨이 8이에요. 그렇게 되면 4 정도가 반응을 하고 남는 것은 수산나트륨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 홈판도 마찬가지죠. 염산보다는 수산나트륨 부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정도가 반응을 하고 수산나트륨이 8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제 염기 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얘는 중성이죠. 그래서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얘들의 색깔은, 산은 이제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 그리고 중성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록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염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란색, 죄송합니다. 파란색을 띠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낸다면, 자, 요런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산성이니까 노란색, 다는 중성이니까 초록색, 그리고 라와 마는 염기성이니까 청색, 그리고 이제 온도를 보시면 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데, 중하열이 가장 많은데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염산과 수산나트륨에 반응할 수 있는 부피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가장 높은 온도일 때 이제 염산의 H 플러스와 수산나트륨 OH 마이너스가 만나는 그 양이 부피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책을 교과서의 워딩을 꼼꼼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용액을 합하면, 염산은 대표적인 산용액이고 수산나트륨 대표적인 염기용액이죠. 둘 다 강산 강염기 용액입니다. 얘네들을 혼합을 하면 산과 염기 수용액의 부피비에 따라서 얘와 얘를 몇 미리씩 넣느냐에 따라서 혼합 수용액의 성질도 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산의 양이 많았다. 그러면은 혼합 수용액의 성질은 산성일 거고, 수산나트륨 용액이 뭐 양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혼합 수용액의 성질은 이제 염기성을 나타내겠죠. 염산과 수산나트륨의 용액이 같다면 이제 그때는 중성을 나타낼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옆에 이제 눈금 실린더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수산나트륨 용액을 넣는 거예요. NaOH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성의 상태는 이제 염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뭐를 추가로 넣냐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준다.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넣게 되면 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탄산을 만들기 때문에 이 용액이 이제 산성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염기성이었다가 수산나트륨이 녹아있는 수산나트륨의 수용액인 염기성이었다가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점점 넣어주게 되면 중성으로 변했다가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산성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 변화는 처음에는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중성으로 바뀌면서 초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산성으로 바뀌면서 노란색이 된다. 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산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염기를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게 되면 H2O인 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응을 우리가 중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산에서 나온 수소이온과 염기에서 나온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염산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되고 수산화나트륨이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놓아있는 얘하고 얘가 만나서 물을 만들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구경꾼 이온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내용은 뭐 모두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에는 HCl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으로 나눠진 상태가 이제 염산인 것이고 수산나트륨 같은 용액은 물에 녹았을 때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섞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만나서 물을 만들죠. 그러니까 물 두 분자가 생성된 형태를 나타내고 나머지 나트륨과 염소는 그냥 이렇게 그 쩌리로 남아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만드는 반응식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중화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화열은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얘네들이 1대1의 개수비로 만나는데 가장 많은 양으로 만났을 때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염산의 부피비와 수산나트륨의 부피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10ml 대 2ml로 만난다면 얘들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고 남는 거는 이제 8ml가 염산 8ml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의 형태는 이제 수용액의 상태는 산성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고 8mm, 4mm 있는 경우에는 4와 4가 반응을 하고 반응하지 않고 남는 애들은 이제 염산이 3mm가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도 역시 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염산과 수산나트륨의 부피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모두 같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얘들은 반응 후에 남는 애들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4mm, 8mm 있는 경우에는 1대1로 반응을 하고 NaOH가 4mm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액성은 우리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mm, 10mm 반응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얘가 8mm가 남기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BTB 용액의 색 변화예요.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일 때는 파란색을 나타내게 된다. 중요한 건 얘네들의 온도가 그러니까 중화열이 이때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수용액의 부피비가 1대1일 때 6mm일 때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는 건 어떤 것이며 이때 나타나는 온도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 그러니까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가 요 경우 그러니까 두 수용액의 부피비가 같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꼭 주의해 두시고요. 우리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니? 라고 하면 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반응을 우리가 중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것이 발생하여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것이 발생하여 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중화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중화열이 발생을 하고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뭐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마지막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을 찾아라. 우리가 생활을 하는 도중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성이 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비린내 성분이 이제 그 염기성이에요. 이 염기성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나 레몬이 들어간 산을 첨가를 하게 되면 중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생선 비린내의 원인이 염기를 중화를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 치약이라는 거죠. 치약이 염기예요. 치약 안에는 탄산나트륨이라는 염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입 안에 있는 음식물이 분해돼서 생긴 산을 중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곤충에 물렸을 때 혹은 개미나 벌에 쏘였을 때 얘들이 뿅 하고 쏘면 우리 몸이 이제 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성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치약이나 혹은 탄산나트륨 혹은 암모니아수를 바르게 되죠. 그래서 산성, 그러니까 곤충이 내뿜는 이 산인데 이것으로 생기는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염기 제제를 발라가지고 중화를 시킨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제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겔포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위액은 pH 2에 가까운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래서 위액에 있는 염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산제죠. 제산제에는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염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액을 중화를 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산제 설명드렸고요. 자, 뿌리옥 박테리아는 처음 들어봤을 텐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뭘 말하냐면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사는 박테리아 종류들이에요. 얘네들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질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질소 화합물이 염기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걷어서 우리 염기성 비료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콩에 있는 이게 콩나무라고 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얘네들이 이제 염기성인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염기성인 물질들은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이 산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콩과 식물을 심게 되면 이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되면 산성화된 토양을 좀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까요? 자, 다음 사례는요. 이 그림인데 산성화된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호수가 산성화되기도 하거든요. 호수가 산성화되는 이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변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 이산화황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물속에 녹아서 이제 호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호수는 산성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수가 있었는데 이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이 호수는 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산성하게 되면 생물들한테는 좀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 물질들을 이제 뿌려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석회가루나 석회질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장이 나와 있잖아요.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이거에서 이산화황이라는 이
산화, 황이라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이 공기 중으로 그대로 나가게 되면 빗물과 비가 내릴 때 빗물과 섞여서 H2SO4라는 애들을 만드는데 이게 아주 강한 황산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건물 같은 데 떨어지면 건물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얘가 호수로 들어가면 호수를 산성화시키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토양을 산성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산화황을 공기 중으로 바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 자연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황을 내보낼 때 이제 염기, 산화칼슘이나 석회석 등을 통해서 중화를 하여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을 쓴다는 게 요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종이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인데 셀룰로스는 공기 중에서 산화해서 쉽게 부서진대요. 그래서 어쨌든 종이가 산성화되면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를 만들 때 이 종이가 산성화돼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기를 첨가를 한대요. 그래서 염기 수용액으로 중화를 시키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 중화 반응에서 어떤 것이 산인지 어떤 것이 염기인지 를 잘 생각을 하셔서 중화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념 정리하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위산의 과다로 통증이 있을 때 이것이 들어간 제산제를 먹는다. 자, 이거는 염기가 들어간 제산제를 먹는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제산제의 이제 성분은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산화 알루미늄은 이제 염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산 과다로 통증이 있을 때는 염기가 들어간 제산제를 먹는다. 중화를 시킨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주게 돼서 무엇을 하면 토양의 성질을 바꿀 수 있을까? 자, 중화죠. 중화를 하면 산성화된 토양을 약간 중성으로 혹은 산도를 좀 낮출 수가 있다. 낮춘다는 이야기는 pH 농도를 올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에서 중성 쪽으로 약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중화 반응의 다른 예들을 보면은요.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달걀 껍질을 넣어준다. 달걀 껍데기를 넣어준다. 신맛이 산성이고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염기성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김치를 만들 때 뭐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생긴 거. 멍멍 말고 요 게 꽃게. 다리가 10개. 이렇게 생긴 거. 이 게 껍데기를 넣어주게 되면 김치가 빨리 덜 시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자, 우리 타랑장치도 아까 말씀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공장에서 이산화황이 공기 중으로 바로 나가지 않게 얘를 이제 산화칼슘 같은 염기성 제제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내보낸다는 겁니다. 자, 화장실에 찌든 때, 우리 화장실의 때는 암모니아 성분이기 때문에 염기래요. 그래서 얘를 식초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면 제거를 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비누로, 그러니까 빨래 비누 같은 걸로 이제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뻣뻣해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헹구는 물에다가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헹구면 머리가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쓰지 않아도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산염기와 관련된 중화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일상 속의 중화 반응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산성화와 토양의 중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는 황산화물이 나와요. 혹은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얘를 통틀어서 SOX, NOx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SOX, 황산화 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나와서 빗물과 만나서 황산을 만들고요. NOx, 질소산화물은 이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만나서 질산을 만듭니다. 황산과 질산은 염기성 물질이죠. 이것들이 물로 떨어지게 되면 호수를 산성화시키기도 하고 토양에 떨어지게 되면 토양을 산성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주변 지형을 산성화시키거나 산성비를 내리게 하거나 혹은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이 중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나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 되는 곳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배출될 때 이때 이제 중화를 시키는 탈황 장치 같은 거나 혹은 뭐 다른 장치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공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토양이 산소가 됐으면 석회가루를 뿌리게 되는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뭐 얘는 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도 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산성화된 토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요. 우리 자동차를 운행을 덜 하거나 공장과 발전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꼭 가동을 해야 된다면 공기 중에 이것들이 바로 나가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대중교통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뭐 걸어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토양의 산성화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자, 비 오기 전에 석회가루를 뿌리면 흙 속에 물질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 정도에 따라서 염기의 농도나 양을 조절해야 될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흙에 사는 작은 동물과 미생물에 해로울 것 같아.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때 뿌려야 될 염기의 양과 농도를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부를 했고요. 식물의 성장에 앓는 토양은 산도가 5.5에서 6.5 정도의 약산성인 경우에 식물의 성장에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산림의 절반은 5.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많이 산성화된 상태다. 토양이 산성화되는 이유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비가 내리는 경우엔 토양이 산성화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토양이 산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많이 주는 곳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뭐 퇴비 같은 전통 비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승용차 대중교통 중에는 대중교통이겠지만 대중교통보다는 이제 걷기, 가까운 곳은 걷는 거,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내용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사념기에 대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념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209페이지나 혹은 여기 210페이지 내용들 그리고 211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우리가 쭉 뭐 시간이 없으니까 살짝 빨리 해드리면 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은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산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수소이온 때문이다. 염계 수용액에 나타나는 성질은 염계성이라고 부르고 그 이유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산은 금속과 반응하고 전류가 흐르죠. 염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렇지만 염기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죠. 물론 탄산칼슘과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고요.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죠. 자,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HCl, 염산, H2SO4, 황산, H2CO3, 탄산 등이 있는 거고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얘는 염화수소고 얘는 NaOH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둘 다 흐르죠. 가도 흐르고 나도 흘러요. 염기나 산성 용액이나 이온을 가지는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다음 중 탄산칼슘과 반응하는 것을 고르래요. 산성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가가 됩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다음 볼까요? 중화 반응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산염기로 구분하는 물질을 구별하래요. 생선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한다. 얘가 염기, 얘가 산이겠죠. 자, 다음 문제. 위산가다로 속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얘가 산이고 이게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겠죠. 신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제빵소다를 넣는다. 소다를 넣는다. 신김치는 산성이고 제빵소다. 우리 베이킹 파우더라고 했죠. 얘는 이제 염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풀어볼 거 있을까요? 자, 요거 볼까요?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 산염기를 보면 뭐 요런 문제가 나오는데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 놓으면 금속과 염산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서 뽀글뽀글 나오게 되면 풍선이 뿅 하고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날 수 있는 산의 성질은 산은 마그네슘과 금속과 만나서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염기에 대한 내용을 또 볼까요? 여기 뭐 이런 게 나오네요. 혼합 수용액의 BTB 용액을 두세 방울 들었을 때 나타내는 색의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수소이온이래요. 수소이온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2개가 있었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을 시키면 얘하고 얘가 만나서 물을 만든잖아요. 그래서 물이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네들은 1대1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때 비트민 용액을 들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예상색은 얘가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인 초록색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수소이온이 하나 더 있다면 그때는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더 많다면 염기성이기 때문에 청색을 나타내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은 귤이나 오렌지, 레몬 등이 건강에 좋은 점은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거고 건강에 이로운 점은 얘네들을 먹으면 식품 속의 산이 치아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산은 우리 치아에 있는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치아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고 입속에 산소가 되면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는데 이때 치약 속에 들어있는 염기성 성분이 우리 입을 중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산과 염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화학의 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한 5번째 시간이었고 배운 중요한 내용은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중화열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중화 반응 속에서 산의 역할을 하는 애, 염기의 특성을 가지는 애 이렇게 구분돼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은 학교에 오시겠죠. 물론 월화 수업이 안 들은 반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집에서 편안히 푹 쉬시고 우리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다시 수업하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